38평짜리 필라테스 샵을 오픈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방은 딱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나?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오늘 세세하게 항목 하나씩 따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내 사업은 내가 키운다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지금껏 제가 5개, 이번에 5번째 매장을 오픈하는데요. 필라테스 샵을 오픈을 해요. 그 전에는 다 다른 업태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 새로 시작하는 건 필라테스로 도전을 하는 건데, 제가 필라테스 강사는 아니고요. 저는 운영만 하는 겁니다. 강사 선생님들 모시고 운영만 할 거라서 인테리어를 하나씩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상가는 제가 분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공정들을 인테리어 업체의 턴키라고 하죠. 모든 거를 한 번에 맡기는 게 아니라 반셀프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한 번에 맡기면 쉽죠. 디자인도 3D로 탁 만들어 주시고 제가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반셀프로 했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3천만 원 더 이상도 비싸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반셀프로 진행을 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제가 생각한 게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게 재미있어서 저는 항상 인테리어를 할 때는 반셀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평당 얼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평당 얼마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어떤 자재를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평형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 방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많은 방을 쪼갤 때는 막 20개씩 또 쪼개거든요. 근데 이번엔 고작 4개밖에 안 되는 거라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은근히 돈이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필라테스 샵이라는 것 자체가 인테리어에서 좀 고급화를 추구해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던 게 어느 순간 합쳐보니 이렇게 늘었는데요. 어떤 비용이 얼마큼 들었는지 그리고 공정 순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필라테스 샵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떤 업체를 오픈하든지 간에 이 순서대로 공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같이 한번 간접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 이자만 내면 되는 건데요. 월세나 보증금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개개별로 다 차이가 크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이제 부동산 가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계약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야 되는 게 목공, 그리고 전기, 그리고 소방. 이 3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뼈대입니다. 뼈대. 내가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중심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목공, 전기, 소방이 저는 방 4개를 해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크지 않았는데도 짜잘짜잘하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받은 금액이에요, 사실. 그리고 목공, 전기, 소방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가스 배관이 나와 있었어요. 가스 배관, 그리고 수도. 이제 손 씻는 세면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수도를 옮기는 그 물을 빠지는 구멍을 옮기는 작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스 설비 매립이 35만 원. 이것도 원래 45만 원인데 싸게 해주셔서 35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수도 설비, 수도 위치를 바꾸는 게 이것도 120만 원 들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테리어 금액은 다 부가세 별도예요. 이거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고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1번이고 목공,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목공을 하는 과정 안에 가스 설비 매립, 수도 설비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목공이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소방까지 가능해요. 수도 설비까지 다 돼서 이제 뼈대가 갖춰졌으면요. 그 다음은 내용물을 꾸며야 되는 거죠. 꾸며야 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장도 있고요. 아니면 도배, 필름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도배랑 필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도장이 금액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도장을 했을 때 그 특유의 페인트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좋은 페인트 쓰면 냄새 안 난다고는 하는데 오염에 취약하고 그리고 도배나 필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냄새나 이런 것이 싫어서 저는 거의 늘 도배랑 필름으로 진행을 해요. 요즘엔 도배지도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페인트 칠한 것처럼 나오는 도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크 벽지로 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돼서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도장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는 싸게 하면 550, 비싸게 하면 한 650에서 700 정도 나왔어요. 도장값이 목공값만큼 나온다는 말이 진짜예요. 페인트 칠이 칠하는 것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거를 퍼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메꾼 부분, 그러니까 구멍이 난 부분, 이런 타카 쏜 부분을 다 메꾸는 거, 메꾸고 사포질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이 롤러질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퍼티가 비쌉니다. 그래서 도장은 한 550에서 650 정도였고 도배가 27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이제 부분적으로 도배가 못하는 거 있죠. 라운드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간접등 돌리는 거라든지 인포메이션 데스크 같은 거 목공으로 만든 거 그런 거 감싸는 거는 또 필름이 필요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도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고 일정도 훨씬 짧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름이 이것도 되게 싸게 해서 17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유리가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운동시설 같은 경우 또 임대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공간 임대업 이런 거 하다 보면 거울, 유리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리 값이 강화유리가 12T짜리로 들어가고요. T가 미리랑 같아요. 12T면은 1.2cm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 유리 문이 있거든요. 테두리 없고 그냥 유리로만 되어 있는 문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8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도 되게 크죠. 그게 벌써 160만 원이니까. 그리고 거울 값도 되게 비싸요. 유리랑 거울이랑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울이랑 유리는 또 달라요. 그래서 거울도 들어가는 면적이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되게 넓어가지고 비싸서 이게 거울까지 해가지고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필름 했고 뭐 도배 했고 유리 넣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바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닥이 지금 이 도배랑 필름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닥이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필라테스 같은 경우 요가원 같은 경우는 바닥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난방 필름을 많이 까시거든요. 난방 필름은 전기로 온돌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 필름을 깔고 그 위에는 타일을 못 깔아요. 데코 타일 같은 걸 못 깔아요. 그래서 강화마루를 많이 까셔요. 강마루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바닥인데 좀 잘 찍혀가지고 상업시설에는 강화마루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난방 필름 깔고 강화마루까지 하는 걸 이것도 되게 진짜 싸게 한 게 지금 한 3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것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게 다 비교 견적하셔야 돼요. 하나의 업체를 선택할 때 적어도 3-4곳은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500만 원까지 넘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적당하게 380으로 조율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많은 다른 시설에서 이 시공을 한 후기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워낙에 인테리어가 좀 말이 많잖아요. 뭐 돈만 받아놓고 날른다든지 아니면 공사 조금 뜯어놓고 돈 더 안 주면 못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법정 소송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결국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다 주면서 추가 금액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견적을 보실 때는 꼭 그 전에 했던 시공 사진이 많고 후기가 많은 곳으로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닥이랑 난방필름이랑 강화마루가 380만 원 들었고요. 유리랑 거울이 이제 6번째로 600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조금 더 썼어요. 뭐냐면은 콩자갈 시공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6평 정도 된 로비 부분을 콩자갈 시공을 맡겼습니다. 이게 정말 바닥 공사 중에서 제일 고가예요. 고가. 한 평당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6평을 해도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얼추 지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전기 시공만 맡기고 들어가는 조명이라든지 콘센트, 스위치 이런 걸 다 제가 구입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넣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전기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오시면은 거기서 또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로 제가 사서 그냥 갖다 드립니다. 그런 전기 관련된 조명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부자재들이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한 130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현장이 T5 조명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방방마다 다 간접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T5 조명값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3인치 다운라이트 그리고 포인트된 조명들 그리고 뭐 뒤에 후광이 나오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가 따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3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적으로 인테리어에서 여기서 더 들어갈 거는 간판이랑 에어컨이죠. 이게 이제 돈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간판은 한
넉넉하게 글자 수에 따라 달라요. 내가 글자가 뭐 5글자다 그러면 하나당 뭐 30만 40만 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로 체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글자가 좀 길어가지고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제가 포웨이 에어컨 2개 그리고 일반 메리평 에어컨 2개 해서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들어가는데 8마력짜리 LG 걸로 넣어가지고 700만 원 초반이 나왔어요. 이것도 진짜 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그 전에 거래를 많이 해서 한 710만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포웨이 그리고 일반 메리 포웨이 2개 일반 메리 2개 그리고 8마력 시르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두 가지는 인테리어 값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포함하지 않은데 이제 저는 어차피 제가 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싱크예요. 싱크에서 나오셔서 견적을 보거든요. 어떤 걸 견적 봤냐 뭐 신발장이라든지 아니면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수납장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걸 다 견적을 또 받아요. 그래서 아직 견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 예상컨대 한 이것도 150에서 2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대리석을 많이 써요. 인조 대리석을 많이 넣었어요. 신발장 위쪽 장도 다 인조 대리석 그리고 카운터 인포 카운터 위에도 인조 대리석 당연히 세면대 위에도 인조 대리석 다 들어가요. 왜? 고급화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감 있게 어느 정도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조 대리석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금액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크까지 들어가고 락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락커는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거는 다 맞춰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더 필요한 게 플라잉 요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에 철골 구조물이라든지 매달리고 해야 되는 구조물을 다 제작을 했어요. 금속집에. 그게 좀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굳이 저처럼 하실 필요 없는데 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구조물을 새로 제작을 했거든요. 금속집에서 나온 게 150만 원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굵직한 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냐 정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 내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청소기 이런 것도 필요하죠. 청소기도 요즘에는 다 로봇 청소기 쓰잖아요. 그래서 전 로봇 청소기를 또 로보럭에서 나온 거 다 먼지까지 빨아들이는 거 위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면 1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고 그리고 TV가 지금 4대가 들어가요. TV 4대 들어간 게 한 70만 원 정도 또 들어갔었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부자재적으로. 그리고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런 거 스피커랑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더 추가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인테리어 외라고 보고요. 그러면 합쳐볼게요. 1600만 원에 목공 전기 소박이 1600 가스 매립이 35만 원 그 다음에 수도 옮기는 게 120만 원 그 다음에 도배 270에 필름값 175만 원에 바닥 380만 원 그 다음에 유리 거울이 600 콩자갈이 100 전기 부자재가 130 하면 인테리어 13,410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간판이랑 에어컨 같은 거 더해 볼게요. 간판을 저는 400으로 잡을 건데 한 300, 250에서 300 정도 잡으셔도 돼요. 이건 견적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이 이제 710만 원. 또 이거는 또 싼 거예요. 주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싱크 200만 원 더하고 락커 55만 원 더하고 철골 구조물 더하니까 이제 4,925만 원 나오죠. 이것만 해도 지금 5천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구값, 필라테스는 기구값이 또 들어가니까 그게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기구가 만만찮게 비싸요. 요렇게 다 합쳐보면 2,500만 원 정도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7,425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뭐 청소기 100만 원 더하고 뭐 컴퓨터 한 150만 원 더하고 그리고 뭐 기타 TV 한 70만 원 싼 거죠. 70만 원도 더하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필요해요. 그래서 스피커도 한 다 합치면 한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 값도 많이 들어요. 커튼이랑 레일이랑 뭐 이런 거 넣으면은 그것도 한 돈 100만 원 쓰죠. 이거 8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반셀프로 했으니까 이 금액이고 인테리어에 맡기거나 하면은 그냥 1억은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름 저렴하게 한 거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자재 값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철골도 그렇고 뭐 금속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오른 거는 월급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진짜 체감하는 게 점점 너무 비싸요. 와 이거 공사를 못 하겠다. 월세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 대금 맞추는 것도 힘들다 라는 생각이 요즘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빨리 오픈하고 빨리 시공하는 게 더 나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인건비, 부자재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는 이제 요 정도로 한 8천만 원에서 8,500, 뭐 조금 더 포함하면 9천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씩 여유 있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8,50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하나하나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1억 미만으로 맞출 수 있었다고 봐요. 어떤 상업시설을 만드시든지 간에 뭐 음식점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싱크나 아니면 부엌 쪽 관련해서 더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저는 음식점은 아니라 가지고 그거는 빼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반셀프 하실 때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 들어갈 때 큰 전기 들어가는 것, 작은 전기 들어가는 것 구분하셔서 미리미리 어느 위치에 어떤 콘센트를 쓸 거고 어떻게 스위치를 할 건지 생각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목공을 다 쳐놓은 다음에 전기선을 또 추가로 하려고 하면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 돼요. 밖으로 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꼭 안에 벽이 다 막히기 전에 한쪽을 세우고 한쪽을 막을 거잖아요. 이 한쪽이 막히기 전에 CD관이라고 해서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미리 넣어놔야 그 안으로 전선을 다 뺄 수 있고 그거를 벽 안에 매립을 해놔야 나중에 전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또 분전함에 몇 와트, 몇 킬로와트 아니면은 이 분전함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따라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랑 난방 필름 같은 건 전기를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를 만약에 동시에 다 돌렸을 때 두꺼비집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 상가가 그 전기를 다 받을 수 없는 상가면 증설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전기가 에어컨이 뭐 몇 마력짜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닥이 난방 필름이 몇 평까지 들어가고 이게 전기를 얼마나 먹는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전기 사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서 증설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증설 비용도 그렇고 그걸 나중에 증설하려고 그러면은 또 두꺼비집 떼가지고 붙이고 그거에 마감 또 다시 하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 전기 부분은 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외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내 생각, 구조죠. 그러니까 방을 어떻게 쪼개겠다라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전기를 어떻게 쪼개겠다는 생각, 그게 우선시 되어야 그 나머지 마감인 뭐 도배든 도장이든 바닥이든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뒤의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뼈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뻗어나가는 전기, 이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이거 외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많지만 이 정도 순서로 간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인테리어를 하나씩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시면 턴키, 조금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턴키로 그냥 다 일괄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셔가지고 그거를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셀프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